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그중 오늘 무슨 일인가 싶을 겁니다. 기대도 안 했던 금요일장 10% 가까이 급등을 해주면서 완벽하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바닥권에서 급락을 한 이후에 강하게 양봉이 나와주더니 꾸준한 상승 기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를 18,000원 위로 이번 주 마감을 하고 끝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주말에는 주식 부담 잠시 내려놓으시고 다음 주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승의 이유와 긍정적인 요소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 운영 중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두산중공업 매일매일 실시간 수급이라던가 이슈들 브리핑 드리고 있고 시장 상황 종목 소개도 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흐름인데요. 수급과 테마 이동이 빠른 요즘 시장, 바빠서 계속해서 시장을 볼 수 없는 분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질문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고 여러 악재들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기가 난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들어오시면 충분히 수익도 챙겨가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간단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미 증시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증시와 동조화가 될지 장 시작 전부터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전약 후강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속보가 계속 올라오면서 긴장감도 계속 고조가 되었으나 미국과 러시아 회담 예정 소식으로 나스닥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등을 또 견인을 시켜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02% 그리고 코스닥은 0.86%로 마감이 되었고 시초가 대비 1%에서 2% 이상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오늘 양봉의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러시아 회담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감,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워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보시면 초반 개인들 위주의 매수세가 강했고 외인과 기관은 현물 그리고 선물 시장 모두 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오늘 기관들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막판으로 갈수록 어느 정도 상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이번 주 후반 마무리는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장과 나스닥 선물 선방해 주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오늘 지수와 이런 흐름인데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반등해 주면서 우리 시장도 쫓아갔고 막판에 수급도 좀 받쳐주면서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들이 모두 이렇게 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지수나 수급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 보실 수가 있고 두산중공업은 9.79% 꽉 찬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종목, 두 종목이 올라간 개별적인 상승도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 원전 테마에 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딱히 어떤 이유로 두 중이 이만큼 급등을 했는지 한 가지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수 이렇게 나란히 좀 가장 크게 올랐는데
뭐 어제 이제 소식도 있었죠. 친환경 수소 개발에 협력을 두 회사가 하겠다. 이 소식도 분명 오늘 영향을 줬을 겁니다. 뭐 또 다른 이유, 오늘 가장 핫했던 테마를 뽑으라면 단연 정치 테마, 또 윤석열을 이제 뽑을 수 있을 텐데, 정권에 대한 교체와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뿌리 뽑겠다는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공약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이 끝나고 유상증자에 대한 최종 납입이 오늘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다. 공시도 있었는데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납입이 연기되는 부분도 좀 주시장에서는 허다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성공적인 유증을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오늘 나오지 않은 이런 뉴스 중에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유스케일 파워의 또 상장 소식에 대한 진전된 내용 그리고 뭐 SMR이라던가 원전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데 뭐 아직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오늘의 10% 가까운 급등을 했으니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의 전체적인 수급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의 약진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외인이 오늘 27만 주 이탈, 그리고 개인이 4만 7천 주 순매수, 기관이 24만 주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은 7천 주 이렇게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필요 없었던 뭐 금융투자라던가 외인들 이렇게 좀 나가고 나머지는 순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주가를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7천주가량 순매도가 좀 집계가 되긴 했지만 오후 2시까지는 12만 주가량 이렇게 순매도가 되면서 막판 또 매도세를 대부분 줄여주면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상세적으로 좀 보시면 금투가 오늘 44만 주 이탈을 제외하면 뭐 보험이라던가 투신, 사모펀드, 기타 금융까지 모두 들어왔고 특히 연기금 60만 주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동안 100만 주가 넘는 이런 물량을 유입시킴으로써 주가를 3일 동안 18% 이렇게 이상 급등을 시켰죠. 그리고 연기금이 처음 이렇게 들어왔던 때부터 주가는 또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기금은 2월 16일 16,000원 부근부터 좀 강하게 이렇게 매수세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기간의 수급, 특히 연기금이 힘을 내주면 좀 좋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매집에 대한 이유가 정말 호재가 나올 게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저점에서 좀 들어올 타이밍이다. 이렇게 물량을 집중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연기금은 유도를 가지고 주가를 좀 끌어주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적인 유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꾸준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분명 주가 상승에 연관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공매 비율이 8%로 전체 수량은 한 80만 주 가량 공매를 때렸습니다. 뭐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비해서 뭐 수량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전에 공매도가 이렇게 한창 또 활발하게 나왔을 때보다는 최근이 좀 줄어든 수치이지만 그렇다고 뭐 낮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대차를 좀 보시면 뭐 수량이라던가 그리고 잔고 금액이 좀 최근 들어서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잔고 수량은 7,500만 주에서 6,800만 주까지 어제 날짜로 줄었고, 잔고 금액은 1조 3천억에서 1조 1천억대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하는 게 감소세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2월 14일부터인데요. 2월 14일 같은 경우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0% 급락을 시켰던 그 날이었습니다. 대차 잔고로 이런 의도들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바닥권에서 한탕 크게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 공매도 치면서 당겨놓고 서서히 공매 비율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차 부분도 좀 줄여나가면서 좀 주가 의도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급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 기관들이 이제 대체로 순매수가 이렇게 좀 여러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연기금이 강하게 3일 동안 들어온 상황에서 주가가 3일 동안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었다는 부분, 그리고 공매도도 최근에 좀 조절을 하면서 대차 잔고도 꾸준하게 좀 줄여나가고 주가 부분에서도 크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뉴스도 체크를 해볼게요. 팔고 팔고 또 팔더니 박정원 품에서 부활한 두산그룹. 두산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경영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두산은 자체 사업인 전자 부분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두산중공업은 흑자 전환에 큰 폭의 재무 개선까지 이뤄내며 채권단 관리 조기 졸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우장대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체질 변화, 연이은 핵심 자산 매각으로 그룹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과 1년여 만에 실적으로 털어내는 모습이다. 두산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은 15%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했다. 두산과 두산마켓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두산중공업도 오랜 부진을 털고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다. 사실상 그룹 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두중은 연결 영업이익 8,978억 원, 당기순이익 6,458억 원을 기록했다. 친환경 에너지 회사로서의 체질 변화, 그간 실적 견인차 역할을 했던 두산 인프라코어가 없이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이번 실적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두산그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여러 가지 이런 두산타워, 솔루스 매각을 많이 했고 또 자금도 지원을 신청을 하고 혹독하게 또 재무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1년에는 두중에 50%의 이제 실적을 책임졌었던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각을 했고, 그리고 두산 매각도 최근에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2천억 넘는 이런 매각금을 또 받았습니다. 두산그룹은 이런 자구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2조 8천억 원의 채무 상환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채권단이 빌려준 3조 원을 모두 갚는 날이 머지않은 셈이다. 자구 노력의 실적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재무적 지표도 개선이 됐다. 두산중공업 부채 비율은 171.6%로 채권단 관리 직전인 2020년 말 300%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순차 입금도 3조 9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 원가량 감소했다. 경영진의 빠른 판단으로 두산중공업의 정상화 작업을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본 궤도에 진입했고 밥캣 등 자회사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어 조만간 채권당 경영 정상화 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좀 보시면 대규모 실적 개선을 이룬 두산중공업 신용도 등급도 상향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의 신용 등급이 오를 전망이다. 17일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꿨다. 현재 BBB-인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수주 기반 확대와 비용 효율성 개선을 바탕으로 영업 실적이 좋아져서다. 금융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라 향후 현금 흐름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게
또 나이스 신용평가의 판단이다.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이렇게 끌어와서 쓰면 뭐 원금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금도 있었죠. 이게 뭐 매년 몇 천억씩 뭐 몇백억씩 좀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순차익금 규모도 지난해 말 기준 4조 원에 달해 여전히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영업 실적 개선과 보유 자산을 활용한 차입금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잠진적인 재무 부담 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최근 들어서 뭐 채권단 뭐 상반기에 3조 원을 다 갚고 조기 졸업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뭐 두산도 그렇고 두산 밥캣도 그렇고 좀 굉장히 많이 받쳐주면서 두산중공업이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 이런 부분을 토대로 재무 구조가 좀 안정화가 된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좀 올라가게 되면서 자금을 저쪽에서 끌어다 쓸 수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중 납입도 오늘 되었고 상반기가 되면 순차 입금 크게 적어질 수 있고 부채 비율도 130%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불확실했던 실적과 경영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원전 그리고 SMR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신사업이 빨리 자리를 잡고 올해 수주들만 잘 받쳐준다면 기대감을 좀 장기적으로 더 살려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꽉 찬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주가의 반전의 그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9% 이상 장대 양봉을 맞는 게 작년 10월달 이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늘림목도 조금은 있었지만 주가를 어쨌든 여기까지 상승 기조로 돌려놓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래량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잠잠했던 거래량에서 대량의 이제 양봉에 이런 거래량이 터진다면 추세 반전의 이런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처럼 1,000만에 가까운 양봉에 이런 거래량이 터진 게 또 12월 초였습니다. 그때를 보시면 이 주가도 이렇게 상승의 초입이었죠. 뭐 이전의 상황들과 지금 상황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 거래량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확대가 되어가는 부분은, 그리고 꾸준히 좀 실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00만 가까운 거래량에서 오늘 공매 비율이 8%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음 주의 흐름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또 확실하게 여기 21선까지 이렇게 뚫고 주가를 되돌려 놓으면서 1월달 말부터 좀 맞았던 저항 구간이죠. 요 라인 18,400원 이상으로 주가를 좀 돌려 주었습니다. 3월 4일까지 21선 이 위에서 놀면서 좀 깨지 않고 좀 유지만 해줘도 좋고, 물량 소화 기간 때 조금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종 발행가인 13,850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최근 저점인 15,000원 초반이 좀 저점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좀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